예순이 넘은 박순자 할머니는 낡고 빛바랜 옷차림의 소박한 모습으로 서울의 오래된 동네, 깊숙한 골목 안 작은 집을 나섰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수년간 애지중지 모아온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제 손으로 키운 사랑하는 손녀 세연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생각하자 할머니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유명 보석상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이렇게 화려한 곳에 마지막으로 발을 들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손녀 세연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보석상에 들어서자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와 진열장의 눈부신 조명이 그녀를 압도했다.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팔찌들이 조명 아래서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화려함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세연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의미 있는 선물을 찾는 데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꾸밈없는 모습은 이내 매장 직원의 경계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단정한 검은 유니폼에 머리를 높게 묶은 젊은 여직원, 미니가 사무적인 미소를 띠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마치 순자 할머니가 그다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고객이라는 듯 차가운 기운이 묻어났다. 순자 할머니는 그 차가움을 눈치채지 못하고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기 진열장에 있는 목걸이들을 좀 보고 싶은데. 직원 미니는 할머니의 낡은 옷과 달아빠진 신발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이곳 목걸이 가격은 알고 오셨어요. 그녀는 가격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치 순자 할머니가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듯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알고 말고. 이 선물을 사려고 아주 오랫동안 돈을 모았어. 그러세요. 미니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눈썹을 치켜떴다. 하지만 여기 있는 물건들은 손님 주머니 사정과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차가운 태도와 무례함에 순자 할머니는 화가 나기보다는 가슴이 아파왔다. 평생을 경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직 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곳에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내 손녀에게 어울리는 목걸이를 골라주고 싶을 뿐이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아이거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인내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니는 공감 대신 옅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며 제가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순자 할머니를 매장 구석, 가장 저렴하고 단순한 장신구들만 놓인 곳으로 이끌었다.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목걸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도 순자 할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힐끗거렸고 한 중년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어쩜 저런 사람이 이런 고급 매장에 들어올 생각을 다 할까?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결심에 찬 눈으로 장신구들을 계속 바라보았다. 우리 손녀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질 무렵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세련된 정장 차림의 세연이 나타났다. 순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내 직원의 무례한 태도를 알아차리고 차갑게 변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죠? 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직원 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렸다. 그녀는 세연이 이 매장의 VIP 고객이자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CEO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회장님. 저는 그냥 할머님 쇼핑을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세연은 순자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같이 왔을 텐데. 순자 할머니는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내게 특별한 선물을 직접 골라주고 싶었단다. 이렇게 널 번거롭게 할 줄은 몰랐네. 세연은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쥐며 감정이 북받친 눈으로 말했다.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를 슬프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세연이 순자 할머니 곁에 서자 내장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제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세연의 등장은 분위기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식과 태도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세연의 등장은 순자 할머니에게 자랑스러움과 함께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숨막히는 공간을 빠져나올 때 지난 세월의 고된 기억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순자 할머니는 한때 평화로운 시골 강가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곳은 그녀의 평생이 담긴 곳이었고 수많은 풍파를 겪은 곳이었다. 세연이 아직 어렸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모든 사랑과 힘을 다해 손녀를 키웠다. 그 시절 두 할머니와 손녀의 삶은 몹시 고단했다. 순자 할머니는 채소 장사부터 폐지 줍기, 시간제 일꾼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계를 이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삿갓을 쓴 채 채소 광주리를 이고 시장에 나갔다. 손은 거칠었고 등은 가냘팠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강인하게 빛났다. 세연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할머니는 늘 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애썼다. 뼈를 내는 듯한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세연이 심하게 알아누웠던 날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10km가 넘는 길을 달려 아이를 읍내 보건소로 데려갔다. 열에 들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세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나 괜찮아. 걱정 마. 그 어린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되었다. 시골 생활은 고단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으로 가득했다. 많은 이들이 과부 혼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한 번은 이웃이 저 세연이란 애도 제 어미 꼴 나겠지. 어미는 도망가고 저 늙은이가 뭘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악의적인 말들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세연을 돌봤다. 언젠가 손녀딸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세연은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똑똑하고 재빠른 소녀로 자라났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등생이었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았다. 세연이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흙벽에 소중히 걸어놓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손녀딸 공부 잘하죠? 나중엔 내가 꿈도 못 꿀 큰일을 할 거예요. 세연이 월등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학비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친척과 이웃에게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경멸의 시선을 무릅쓰고 그녀는 말했다. 꼭 다 갚겠소. 우리 손녀가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 감수할 거요. 세연이 서울로 떠나던 날, 순자 할머니는 푼돈과 쌀 한 톨까지 소중히 챙겨주며 당부했다. 세연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노력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 할미가 다 짊어질게. 세연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외로움 속에서도 희생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껴 손녀에게 보냈다. 쉬라는 이웃의 권유도 마다했다. 우리 애만 성공하면 돼.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세연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다.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다. 세연이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현실로 돌아왔다. 할머니, 무슨 생각 그리 하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세연의 손을 쓰다듬었다. 옛날 생각 좀 했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세연아. 너는 내 전부야. 세연은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누구보다도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유대가 가득했다.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시련은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 뿐이었다. 고난의 세월에 대한 기억은 순자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벅찬 회상을 마친 순자 할머니는 세연과 함께 조용히 보석상을 나섰다. 하지만 직원 미니의 경멸 어린 눈빛과 말투를 떠올리자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려왔다. 권력 있는 CEO로서 세연은 자신의 할머니가 받은 대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선물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존중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순자 할머니를 데리고 다시 보석상으로 향했다. 유리문이 열리고 어제 그 직원 미니가 순자 할머니와 함께 들어서는 세련된 젊은 여성을 알아보자 매장 안의 공기가 순간 멈칫했다. 어머, 또 오셨네요. 미니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세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내 손녀에게 줄 선물을 사러 왔네. 미니는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순자 할머니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가격을 잘 알아보고 오셨겠죠? 저희는 정말 살 의향이 없는 분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은 순자 할머니의 자존심을 칼로 베는 듯했지만 할머니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 의도를 평가할 필요는 없어. 그저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보여주면 되네. 미니는 팔짱을 끼며 조롱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제 생각에 여기 목걸이들은 할머니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쨌든 그 가격은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세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죠? 고객으로서 제 할머니는 다른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니는 거만한 태도를 유지한 채 입술을 비틀었다. 회장님, 저는 단지 할머니께 여긴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재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저희 직원의 시간을 뺏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다. 저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저분은 저를 키워주신 분이고 제 평생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제 할머니를 평가하죠? 하지만 세연이 말을 잇기 전에 순자 할머니가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제지했다. 할머니는 슬프지만 단호한 눈으로 미니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나는 논쟁하러 온 것도 인정받으러 온 것도 아니요. 그저 내 손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사주고 싶을 뿐이야.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팔지 않아도 좋소. 하지만 명심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을. 순자 할머니의 말에 매장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미니는 비웃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상 고가의 장신구를 보시려면 고객님께서 재정 능력을 먼저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통화를 했다. 몇 분 후,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그 보석 브랜드의 고위 관리자인 김 부장이었다. 세연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어떤 제품을 보시겠습니까? 김 부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세연은 대답 대신 미니를 가리켰다. 당신네 관리자는 고객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재교육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김 부장은 당황하며 즉시 미니에게 돌아섰다. 무슨 일 있었나? 손님께 무슨 말을 한 거야? 그제야 미니는 얼굴이 새하여져 변명하려 애썼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할머님께서 지불 능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세연이 말을 잘랐다. 제 할머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의 능력이 궁금하다면 제가 보여주죠. 세연은 순자 할머니를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 진열된 중앙 카운터로 이끌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하나 고르며 김 부장에게 말했다. 이걸로 하겠어요. 할머니께 드릴 선물입니다. 하지만 결제하기 전에 저 직원분이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입은 옷이나 신은 신발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군요. 세연은 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소박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이 매장의 어떤 사치품보다도 더 위대한 마음과 가치를 지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매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는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관용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세연은 순자 할머니를 매장 중앙,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장신구들이 전시된 곳으로 이끌었다. 세연과 미니의 팽팽한 대화 끝에 공간은 여전히 어색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김 부장은 정중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세연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험이 서려 있었다. 세연의 질책을 받은 미니는 창피함과 두려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숨막히는 분위기에 다른 손님들마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다. 세연이 김 부장과 목걸이 맞춤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전화벨이 울려 정적을 깼다. 세연의 전화였다. 그녀는 액정을 힐끗 보고는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 잠시만요. 세연은 순자 할머니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순자 할머니는 김 부장과 함께 남았다. 그녀의 시선은 평생 가까이 가볼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반짝이는 보석들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밝게 빛나도 미니가 자신을 대했던 방식 때문에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밖에서 세연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강 실장,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전화했어요? 전화기 저편은 세연의 최측근 비서인 강 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도 다급했다. 회장님, 방금 싱가포르의 주요 파트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진행을 서두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연은 불안감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요? 똑바로 말해요. 강 실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회장님의 생모께서 나타나실지도 모릅니다. 세연은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생모.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떠나 순자 할머니가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게 만든 그 여자. 분노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확실해요. 세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
확실합니다. 회장님께 연락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근처 어딘가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연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그녀는 이 일로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할머니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여자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피할 수도 없었다. 세연은 아무런 표정 없이 매장으로 다시 들어섰지만 마음속은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김 부장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순자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 다 됐어요. 계속하죠. 세연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세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저 모든 게 할머니를 위해 완벽했으면 해서요. 세연과 순자 할머니가 목걸이 결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매장의 유리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연은 즉시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무의식적으로 순자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여자는 매장을 둘러보다 세연과 순자 할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연아. 맞지?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순자 할머니는 낯선 여자를 보다가 놀라 세연에게 물었다. 세연아, 이 사람은 누구니? 세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제 어머니예요. 그 말은 매장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순자 할머니는 물론 민희와 김 부장, 다른 직원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자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세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냥 널 만나고 싶었어. 설명하고 싶었어. 하지만 세연은 즉시 손을 들어 막았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나타난 거죠? 세연의 생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서 보석상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세연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마음속의 혼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생모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세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지난 수년간 널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당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적어도 설명할 기회라도 주렴. 세연은 순자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설명이라니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와 할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 모든 걸 이겨낸 지금, 제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생모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보상해주고 싶어. 그때 그 상황만 아니었다면 난 떠나지 않았을 거야. 세연은 옅게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고통이 함께 담겨 있었다. 상황? 그게 어린 딸과 제 어머니, 순자 할머니가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한 이유인가요? 말씀해보세요.
가족보다 더 소중했던 그 상황이 대체 뭐였는지요.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세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세연아, 진정하거라. 내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 끝까지 들어보자꾸나. 어쨌든 모든 건 이미 오래전 일이잖니. 세연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듯 말했다. 할머니,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제 전부예요. 저 여자는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세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얘야, 용서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생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다. 세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땐 막다른 길에 몰렸어. 시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났지. 널 순자 할머니께 맡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난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모든 걸 외면했던 거야. 세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저는요? 제 기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아세요? 생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알아.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 살았어. 돌아오려 했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었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세연은 몸을 돌려 순자 할머니를 데리고 매장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생모가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세연아, 가지 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세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메었다. 당신은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평생을 희생하며 저를 키워주신 순자 할머니뿐이에요. 당신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세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매장을 떠났고 후회와 무력감에 휩싸인 생모만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세연과 순자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생모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직원 미니가 다가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정말 저분의 어머니 맞으세요? 생각도 못했네요. 그런데 차림새를 보니 저쪽이랑 더 닮으신 것 같은데요? 돈 있는 사람 같지는 않네요. 생모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가씨, 아직 너무 젊어서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사람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구려. 미니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그래요? 하지만 제 생각엔 부자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성공한 CEO의 어머니가 될 기회도 없었을걸요. 생모는 대답 대신 안타까운 눈으로 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쩌면 저 젊은 직원은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갈등은 정점에 달했고 순자 할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세연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어 쉽게 아물 수 없었다. 생모는 침묵 속에서 고통과 후회를 안고 가게를 떠났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보석상을 나온 세연은 순자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생모와의 긴장감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더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세연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생모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세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했다. 세연아,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안다. 그렇게 반응한 걸 탓하지 않아. 하지만 누구에게나 설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세연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했다. 할머니, 제 평생 어머니는 할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제가 성공한 걸 보고서야 나타나는 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내 엄마지. 하지만 그 여자도 내 안에 일부로 존재한단다. 어찌됐든 너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하는 거란다. 세연은 침묵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무한한 관용. 그녀는 할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 감정은 너무 혼란스러워 즉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화 후 세연은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어릴 적 힘들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따뜻한 옷 한 벌, 조금 더 풍족한 밥 한 끼를 사주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시던 할머니의 모습.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순자 할머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연은 다시 보석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이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랐다. 이번에는 세연이 혼자 매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민희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연을 보았지만 이전처럼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더 보실 거라도 있으신가요? 세연은 민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고 의미심장했다.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저 사러 왔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를 고르기 전에 당신이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해요. 고객은 겉모습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민희는 얼굴을 붉혔다. 마침 나타난 김 부장이 직접 세연을 응대했다. 세연은 사랑과 감사의 상징인 붉은 루비가 박힌 목걸이를 골랐다. 그녀가 막 결제를 마쳤을 때 생모가 갑자기 매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세연에게 다가왔다. 세연아, 방해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너와 할머님을 위해 정말 뭔가 하고 싶었어. 세연은 돌아섰다. 처음으로 그녀는 생모를 차가운 눈빛이 아닌 피로와 인내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건 할머니 덕분이지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생모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다. 알아.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내가 널 이용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세연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어쨌든 이 생모가 자신을 낳아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진심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세연은 목걸이를 집에 가져왔다. 그녀는 선물을 작은 상자에 담아 노란 리본을 묶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는 순자 할머니에게 선물을 건넸다. 할머니,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것에 비할 순 없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다. 아름다운 목걸이를 본 그녀의 눈에 감동이 서렸지만 여전히 온화하게 웃었다. 세연아, 할미는 이런 비싼 선물 필요 없어. 내가 가장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거야.
세연은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순자 할머니가 열어보니 안에는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과 어릴 적 할머니와 세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생모가 보낸 것이었다. 그녀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잘못을 갚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말없이 편지를 읽었지만 그 글자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매장에서의 사건과 과거로부터 온 편지는 세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존재는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세연이 마음속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빛이었다. 감정적인 사건들이 휩쓸고 간 후 세연은 점차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 하지만 생모로부터 온 편지는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용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의 사랑과 존재는 세연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어느 날 아침,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세연은 문득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감정들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고, 사랑과 용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세연은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올렸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다. 또한 생모를 다시 만난 것과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용서는 즉각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연은 이렇게 썼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연의 글은 수천 건이 공유와 댓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에 대한 세연의 감사와 두 사람의 강인한 여정에 감동을 표현했다. 일부는 자신의 비슷한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소셜미디어의 강한 감정의 물결을 일으켰다. 언론도 곧 이 글에 주목했다. 주요 신문사들은 세연의 이야기를 기사화하며 이를 사랑과 용서에 대한 교훈이라고 칭했다. 한 방송국은 세연에게 연락해 평범하지만 깊은 영향력을 가진 여성인 순자 할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석상에서 일하던 민희도 세연의 글을 읽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와 같은 네티즌들의 댓글은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희는 김 부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김 부장은 엄격하면서도 그녀를 격려했다. 진심인 사람에게는 언제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있단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거야. 세연의 글을 읽은 생모는 잘못을 갚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녀는 세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이 순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세연아, 내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나도 포함해서. 하지만 내 생각엔 그 말이 필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구나. 세연은 할머니가 생모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조용히 차만 마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비쳐 보였다. 민희는 세연과 순자 할머니에게 사과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부유함을 동경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제가 편견에 눈이 멀어 잘못했습니다. 회장님과 할머님의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가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희는 또한 고객 서비스 교육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김 부장에게 요청하며 모든 사람을 더 잘 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세연의 이야기는 민희의 생각뿐만 아니라 보석상 전체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직원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상기받았다. 김 부장은 매장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는 자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세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랑과 감사는 그 아픔을 서서히 치유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자 할머니가 곁에 있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세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야기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엇갈린 대중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세연과 순자 할머니의 여정에 감탄했지만 다른 이들은 자식을 버린 생모의 행동을 비난했다. 사회적 압력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으며 모든 것을 새로운 정점으로 몰고 갔다. 세연의 생모는 원치 않게 비난의 중심에 섰다. 그녀가 딸을 버렸다는 이야기에 분노한 게시물과 댓글이 쏟아졌다. 그녀는 나쁜 엄마,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악의적인 꼬리표를 감당해야 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낳은 결과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순자 할머니가 세연에게 조언했다. 세연아,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구나. 저런 압박은 한 사람이 오래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이 상황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스로가 준비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편 보석상에서 민희는 자신의 태도가 낳은 결과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응대할 때마다 손님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변화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불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되찾는 데는 사과뿐만 아니라 시간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희는 세연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연락했다. 만남에서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회장님, 제 사과만으로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요. 세연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눈으로 민희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생모는 다시 한번 세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세연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깊은 참회의 빛이 담겨 있었다. 세연아, 내가 한 일에 대해 널 탓하지 않아. 난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해. 하지만 내가 동정이나 즉각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그저 너와 할머님을 위해 뭔가 돕고 싶을 뿐이야. 세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에요. 용서는 양쪽 모두에게서 나와야 하고,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생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 속에서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라 잘못을 갚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연과 생모가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는 것을 본 순자 할머니는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생모를 찾아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인, 심정이 어떠실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아이를 위해 노력해 봅시다. 생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세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화는 세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세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자선 행사가 열렸고 보석상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작은 선물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사랑을 전파했다. 세연과 순자 할머니도 행사에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민희는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선물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는 용서를 보여주었다. 어느 조용한 순간 집에서 세연은 생모의 편지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 그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으며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진정한 고통과 후회를 느꼈다. 그녀는 용서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순자 할머니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보려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세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절대적인 지지가 빛났다. 세연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란다. 연이은 시련과 화해 노력 끝에 모든 사람들은 깊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세연, 순자 할머니, 그리고 생모 모두 화합과 치유의 여정 위에 서 있었다. 민희 같은 주변 인물들 역시 점차 성장하고 변화했다. 모두가 의미 있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세연은 소셜미디어에 두 번째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순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겪었던 상처를 숨기지 않았지만 용서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노력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공유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지만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도 자신의 실수 속에 영원히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꼭 큰 공감을 얻었다. 댓글창에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용서했거나 용서받고 싶었던 경험들을 나누며 감동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한 대기업이 세연에게 전국적인 규모의 자선 프로그램을 함께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는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세연과 순자 할머니는 명예 손님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세연은 감동에 젖어 말했다. 저는 제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배운 바로 그 자비심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힘을 찾는 데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대 조명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세연 곁에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세연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는 것이었다. 보석상 직원이었던 민희도 행사에 참여했다. 더 이상 예전에 비꼬고 사람을 차별하던 그녀가 아니었다. 민희는 이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다. 작은 토론회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다. 저는 겉모습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세연 회장님과 할머님의 이야기가 저를 바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희의 고백은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기꺼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연은 생모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약속이 담겨 있었다.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변했고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여론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엄마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야. 세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자선 행사는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렸다. 행사에서 공유된 이야기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그날 저녁, 세연, 순자 할머니, 그리고 생모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세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세연은 생모를 보며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걸 잊겠다고 약속할 순 없지만 용서하도록 노력해볼게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요. 생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화합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세연은 회사 일을 계속했지만 가족과 자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켰다. 순자 할머니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에 세연과 함께했다. 그녀는 사랑과 감사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연이은 실현과 자선 행사, 그리고 용서의 첫걸음 이후, 세연과 순자 할머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치유의 여정은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더 깊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세연은 낯선 사람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받아온 감사나 존경의 편지와는 달랐다. 편지는 세연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서 본 한 미혼모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세연의 생모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당신의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지킬 만큼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글과의 세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 할머니는 특유의 평온함과 사랑으로 점차 세연의 정신적 멘토가 되었다. 그녀는 자선 활동에서 세연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귀중한 교훈을 전해주었다. 세연아,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단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줄만 안다면 언제나 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세연은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자신을 키워준 그 따스함을 느꼈다. 생모의 노력도 점차 세연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즉각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세연과 순자 할머니의 자선 활동을 도왔다. 그녀는 진심 어린 행동으로 세연과의 관계를 조금씩 다시 쌓아갔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세연이 불쑥 말했다. 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노력해볼게요. 생모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세연과 순자 할머니가 주최한 자선 프로그램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다. 세연과 순자 할머니는 한감사 행사에 초청받았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세연은 말했다.
저는 한때 용서가 단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압니다. 그녀의 말은 청중의 강한 공감을 얻었다. 과거의 실수를 겪은 미니는 보석상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비영리 단체에 합류했다. 세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연은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미니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시골의 어느 저녁 노을 아래 세연은 순자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 인생에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연아, 너야말로 내 가장 큰 자랑이란다. 어디에 있든 할미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야기는 세 여성, 세연, 순자 할머니, 그리고 생모가 함께 작은 시골길을 걷는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 그들은 가족 관계의 평화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를 위한 자리는 언제나 존재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우침을 줍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세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감사,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인 용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연의 용서와 변화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세연이나 순자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의견을 통해 이 인간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와 저희가 전하는 의미 있는 교훈을 좋아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